가만입니다. 시작입니다. 금요일에는 밤만 열리는 반장이었는데 원웨이 상승으로 굉장히 이게 좀 드문 현상인데 월가의 세력이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원웨이로 들어 올리는 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한 물량을 전체 홀딩하고서 꿀잠을 잤다. 챗 GPT한테 지난 11년간 12월 한 달간의 상승률을 물어봤는데 2018년 미중 관세 전쟁 마이너스 6.5%, 2022년 파월 금리 인상 하락장 마이너스 5%를 제외한 나머지 연도는 그래도 적절하게 상승을 해주거나 보합권에 이르렀다. 11년 동안 상승이 7번, 하락이 4번, 평균은 0.28%더라. 그러면은 올해도 그럭저럭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평균 회귀의 법칙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2월이 상승이면은 만약에 12월 장중에 마이너스인 구간이 있다면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수가 있겠다. 어차피 주식은 쳐내릴 때 사는 거니까 멤버십 회원님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는 주말을 가지시고요. 전체 추세의 변곡에서 멤버십 영상들을 올려드리죠. 이것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포지수는 24. 공포지수가 5를 보여주고 24로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싸게 줍줍을 해야 되는 그 단계가 지나가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공포지수 5에서 산 물량들을 지금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수익을 봤으니까 맞는 트레이딩이기도 한데 그 트레이딩의 단점은 뭐냐? 만약에 공포지수가 피어를 넘어서 뉴트럴로 간다. 그러면은 요 구간의 주가가 자신이 판 가격보다 더 높기 때문에 무서워서 또 물릴까봐 매수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잘 산 물량을 여기서 팔았다고 하면은 물량이 없는 채로 상승의 구간을 지나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사팔사팔사팔사팔사팔사팔 하면서 정신없이 하지 말고 극공포의 구간에서 산 물량은 그래도 조금 변동이 있을지라도 한 뉴트럴까지는 좀 견뎌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너무 사팔사팔사팔사팔사팔 하지 않고 뉴트럴까지는 좀 견뎌보려고 해요. 이 공포에 산 물량들을요. 푸덴크로션 0.71 상당히 좀 내려가고 있다. 푸덴코옵션이 0.80을 넘어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0.80 이상은 0.60 이하와 비슷한 수치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푸덴코옵션의 0.60 이하인 요 부분에서는 평단이 좀 높은 편인데 수익권인 물량들은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반대로 푸덴코옵션의 0.80 이상에서는 매수를 했었어야죠. 매수를.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내려오고 다시 한번 푸덴코옵션이 0.60 초반이나 혹시나 가능성이 크진 않은데 0.60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 구간에서는 이제 또 눈 돌아서 사지 말고 여기서 산 물량들을 매도를 하시라. 주식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 키움자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드디어 이제 숏이 들어온 거죠. 그동안에는 숏이 없었어요. 저번 주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키움전사 순매수에서 숏이 들어와야 그래야 상승이 가능하다. 왜냐? 주식은 숏을 잡은 개미들을 털면서 오르니까 숏이 좀 더 들어와야 돼. SQQQ도 막 이렇게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다음 어닝 발표는 크리도 테크놀로지, 세일즈포스도 있고 스노우플레이크도 있고 별다른 기업은 없네요. 딱히 어닝 플레이를 할 만한 기업은 없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미국의 연준 QT 종료.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QT라는 게 긴축 정책인데 QT를 종료했기 때문에 이제 크립토와 모든 자산이 크게 오를 것이다. QT를 종료하고 완화 정책을 쓴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꼭 긴축을 종료한다는 것이 완화로 넘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긴축을 종료한 채로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정책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래도 QT를 종료한 거는 좋은 건데 QT 종료 기대감으로 11월 마지막 주에 상당한 반등이 일어났다. 모두가 알고 있는 호재는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화요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10시에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상당히 늦게 연설을 하네요. 한국 시간으로 10시고요. 이 연설에서 앞으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그 의중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는 구인이직 보고서 9월 달 거고요. 크게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드디어 이제 11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고용이 좀 나빠져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4일에는 한국의 11월 외환 보유액 공개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의 상승으로 한국은행이 외환으로 환율 상승을 제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준비 단계에 있느냐, 외환 달러 곡간이 털리고 있느냐, 환율 상승이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 때문이 맞느냐, 양도세로 달러를 벌어다 줬더니 물에 빠진 놈 건져 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염치를 모르면은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금요일에는 미국 9월 개인 소비 지출 PC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9월 달이라는 거, 그리고 미국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습니다. 금주에는 좀 빡빡하게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지표의 나라 미국으로 복귀를 하는 12월 1주차 나스닥 QQQ 차트 주봉입니다. 11월 4주차는 4.9%,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이제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2.8%로 접근, 상승 추세 하단선을 터치. 5월 달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의 채널에 계속 유지하다가 11월 3주차에 무너졌던 것이죠. 그리고 주봉 이평선 터치 후에 상승 장악형으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하단에 복귀를 해줬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지금 차트상으로는 오히려 좀 좋은 차트죠. 주봉상의 이평선을 지지하고 다시 한번 상승,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긴 차트가 맞긴 맞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시 강조드렸잖아요. 급등주는 5선을 깨지 않는다. 빨간색 선이 월봉의 5월선이다. 그래서 제가 선을 그어놓고 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거예요. 왜냐? 월봉의 5월선이 깨지면 어차피 뭐 다 끝나는 거였어요. 사실상 월봉의 하락 장악형이 뜨면은 다음 달에도 그 밑으로 떨어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가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고 나발이고 간에 다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현재 월봉의 5월선을 터치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의 QQQ가 생명 연장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도 월봉의 5월선이 깨지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 그 다음에 말아 올리는 캔들이 나오지만 이미 월봉의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락이 됐던 것이죠. 현재는 긍정적인 상황. 12월 달에 그것이 뭐 1%라도 QQQ 월봉이 양봉 마감해준다면 희망은 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이 한은에서 환율 방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추세가 상방이에요. 아무리 뭐 방어를 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검정색 추세 하단 라인을 이탈할 순 없고 계속 올라갈 것이다. 방어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주봉 추세가 돌아가기 전에 했어야지, 이미 다 올라놓고 방어를 하면은 도대체 뭘 합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원하는 무너진다. 골드입니다. 금은 멈추지 않는다. 요쯤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살짝 멈췄다가 다시 한번 멈췄다가 다시 한번 상승. 25년에 최종 승자는 금인 것 같아요. 결국에 25년 마감이 될 때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종목은 나스닥도 아니고 비트코인도 아니고 뭐 이더리움은 뭐 당연히 아니고 금과 금광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16.5를 이탈함으로써 요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었는데, 요 라인을 이탈함으로써 이 급격한 미국 주식의 변동성의 시기는 지나가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였다가 갑자기 2마루를 해서 보합으로 끝나고, 이러한 극도의 변동성은 빅스 지수가 높으면은 나올 수가 있는데, 빅스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좀 평이한 장이 펼쳐지는 시기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숏의 보조지표를 보면은 스토캐스틱 K값의 뒷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 속스 S와 SQQQ가 볼린저밴드 하단까지 추가적으로 좀 내려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며칠 추가적으로 내려준다고 하면 공포지수도 그냥 피어 또는 뉴트럴이 될 것이고,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공포의 산 물량을 부분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트레이딩이 좋지 않을까. 계속 사팔사팔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키움전사의 ETF 순매수는 반도체 숏.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구글 2배. 이제 와서 구글을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 것인지 조금 후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키움전사는?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5월부터 이어져온 긴 상승 추세를 끝내고 갑자기 11월 초반부터 무너져 내렸다가 11월 말에 갑자기 올라오는 모습. 상승 추세 하단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21선 여전히 하방으로 가고는 있지만 여기서 이제 횡보만 해줘도 21선이 돌아가게 될 거예요. 요 하락이 나온 이유는 10월 말 멤버십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공개 전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요 하락이 나온 이유는 AI, 버블론 이런 게 대두돼서 나왔다고 많은 유튜버들이 그러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후의 해석이고요. 하락이 나온 이유는 11월 월봉 캔들이 여기서 볼린저밴드 둥둥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하락의 이유를 찾다 보니까 언론들은 AI 버블이다, 그런 이유를 갖다 붙여넣기 하고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서 수익 실현 및 매도를 한 것이고요. 차트가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를 보면은 조정의 시기도 알 수가 있다. 더 시저 영상을 계속 보다 보면은 언론의 개소리에는 놀아나지 않고 유튜버들의
개소리에도 놀아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락이 나올 타이밍이어서 하락이 나온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는 차트는 나쁘지 않다. 상승 추세를 그어본다. 21선이 돌아가려면 횡보만 해줘도 되고 이제는 21선 터치하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은 추매를 해볼 수도 있는 차트가 됐다. 추세 하단선까지 밀리면은 여기서는 또 추가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 4시간 봉을 봤을 시에 스토캐스틱 과매수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 상방의 상단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산 물량은 홀딩을 해본다. 엔비디아가 지금 하방의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지가 않고요. 엔비디아가 없이 나스닥이 오르는 경우를 거의 처음 보고 있어요. 주봉으로 봤을 시 주봉의 2평을 이탈했어요. 이제 엔비디아는 주포의 의지에 달린 것이죠. 초록색 121선을 이탈시킬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201선까지 밀어버리겠다는 건데 호되게 개미를 털고 갈 것이냐.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201선까지 밀린다. 그러면 어차피 다 죽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전체 시총 1위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력이 밀어버릴 수 있겠느냐. 121선 뭐 이런 식으로 밑꼬리로 이탈하고 다시 한번 말아 올려서 뭐 그러한 결과를 좀 예상하고 있으며 엔비디아를 추가적으로 매수할 시기는 이 하방 채널을 횡보를 해서라도 옆으로 좀 이탈을 해주는 캔들이 발생을 하면은 그때 매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170달러 초반 또는 160달러 후반대. 반도체는 조금 긴가민가한 캔들인데 21선을 돌려내지는 못했지만 21선 돌파해줬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긴 신호입니다. 이제 스토캐스틱을 봐야 돼요. 스토캐스틱과 매수권에 올라오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끝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TQ도 뭐 비슷한 맥락이죠. 스토캐스틱과 매수권에 들어오면은 TQ를 매수할 시기는 끝났다. 그냥 홀딩만 해야 된다. FNGS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FNGU를 약간의 좀 수익권으로 갖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해볼 생각이에요. 스토캐스틱과 매수권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산 FNGU를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에 산 거 말고요. 테슬라는 메인 상승의 채널 상단선에 거의 터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 하방의 채널을 만들어내고 옆으로 이렇게 좀 이탈을 할 때 그러면은 이 급격한 하락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횡보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상승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급격하게 내릴 때는 언제까지 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방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할 때 사서 상승을 기도한다. 테슬라는 조금 더 올라야 돼요. 테슬라는 아직 나스닥이나 다른 종목에 비해서 딱히 상승으로 턴을 한지 잘 모르겠다. 일단 21선 살짝 평평하게 만드는 흐름이니 며칠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이탈을 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된다. 테슬라가 근데 최근에 개미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호재긴 호재입니다. 현재는 구글에 다 미쳐있기 때문에 구글입니다. 구글의 월봉입니다. 구글의 월봉이 10월 말에 나스닥의 차트랑 거의 흡사해요. 월봉의 이제 볼린저 밴드 선 이게 월봉의 볼벤 상단 가상으로 한번 그어보고 구글은 추세는 굉장히 좋지만 12월을 이렇게 월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으로 시작한다. 사고 싶냐? 월봉의 볼린저 밴드 둥둥인데 메타는 드디어 이제 메타가 수익권에 왔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매튜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차트는 메타로 봅니다. 현재 2주간의 장대 음봉을 먹어주는 상승 장악형이 저번 주에 뜬 것이죠.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주봉으로 봤을 시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의 터치 거기서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메타와 악연을 끊어내야 되는 자리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중소형주들이 최근에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많이 내려서 반등도 좀 센 것 같아요. 기존의 중소형주 보유자분들은 여전히 좀 좋지 않죠. 많이 내리고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끊어내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큰 손실권일 테니까. 하지만 중소형주가 없는 더 시저의 가족들 중소형주 안 했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은 지금이 데드캣이나 기술적 반등을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이 게트마인 차트는 여전히 쓰레기가 맞습니다. 명확하게 쓰레기가 맞는데 일단은 시간봉으로 봤을 시 어쩌면은 요때와 같은 흐름일 수도 있어요. 현재 구간이 4시간봉의 하락의 추세 채널을 보세요. 조금 빼꼼 아주 미세하게 돌파를 했다. 물론 다시 들어올 수 있죠. 들어올 확률이 더 크긴 해요. 그러나 시도는 했다. 그래서 상승의 추세선을 그었다. 한 31달러까지도 뭐 다시 내려올 수 있겠지만 지지선은 31달러 정도가 되겠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봉의 이평선이 돌아가고 있다. 일목균형표를 돌파해주면 하락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으로 일목균형표를 돌파하는 순간이 된다.
그러려면은 이더리움이 상승해줘야겠죠.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을 번갈아 가면서 차트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솔라 엣지를 약간 매수를 소액하긴 했는데 추세를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긴 했다. 추세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상방 트라이하러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근데 스노우플레이크는 추세가 깨진 적이 없었어요. 딱히 추세가 깨진 적이 없었다. 차트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적만 잘 나온다고 하면은 대장까지도 잡을 수가 있는 차트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실적 발표가 중소형 데이터 센터 추세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프트도 차트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쌍바닥을 보여주고 반등을 해줬다는 것은 아직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구도 추세가 깨진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급격한 상승으로 매도의 구간을 만들어주고 무너지는가 했으나 추세 하단선까지 가지도 않고 변화 없이 횡보 중이다. 차트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도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DOGD 데이터도구 2배 레버리지입니다. 데이터도구가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배 레버리지를 단기로 매매해 볼 수도 있겠다. 엠로빈도 차트가 약간 살아나는 모습, 엠로빈도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APPX 엠로빈 2배예요. 매수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소형주의 2배 레버리지는 바이앤홀드를 하시는 것보다는 단기 매매로 4848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빅베어도 차트가 나쁘진 않다. 극도의 변동성이지만 추세를 이탈했다가 복귀를 해주는 모습. 테더의 도미넌스입니다. 상승 추세 채널을 크게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코인의 저점은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다시 한번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21선 이탈해야 진짜 이제 찐 반등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를 이탈해주지 않고 있네요. 4시간 봉을 봤을 시 이 반등이 그래도 다행인 것은 스토캐스틱의 과매수권을 형성했다는 점. 주말이라 크게 변동은 없는데 일단은 1차적인 코인의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코인의 공포지수는 28, 비트코인 90K까지 제가 선을 그어놨었네요. 90K까지 데드캣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90K까지 현재 데드캣이 나온 상황. 93K까지도 중앙 이평선을 터치. 원래 급락을 하더라도 내려오고 있는 22평까지는 급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급락을 하더라도 올라오고 급락을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올라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추가적으로 내리고 어쨌든 올라옵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캔들이 막 이렇게 내리는 그런 차트는 거의 없어요. 중간중간에 올라오고 이렇게 내려요, 원래. 현재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해주면서 시간을 끌어야 이평선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현재 상황은 너무 많이 내려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의 찐반이다. 시즌 3의 시작이다. 이런 느낌은 잘 없습니다, 솔직히. 코인은 시즌 종료다. 그러나 아무리 시즌 종료라도 이렇게 내리는 건 없다. 이렇게 내리는 건 없고 중간중간에 데드캣이 나올 뿐이다. 요 고점, 시즌 종료라는 것은 요 고점이 25년에 다시 한번 탈환될 리는 없다. 이 말을 제가 10월 달부터 말했잖아요. 10월 초부터 말했어요. 다 쳐내리고 시즌 종료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쳐내리는 초입에서 시즌 종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뒷북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리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중앙 이평선, 주봉의 중앙 20주선이 내려오고 있죠. 캔들이 올라와서 언젠간 터치하는 그 지점, 이 지점 가격은 알 수 없죠. 미래에 갔다 와본 게 아니니까. 그때 다 털고 나와야 된다. 이때 사면은 사요나라를 1년 동안 겪어야 된다. 비트코인은 시즌 종료. 하지만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게 제 뷰입니다. 구독 취소하려면 취소하시고요. 나는 내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주봉 이평선이 꺾이는 초입이다. 비트코인은 먼저 꺾였죠. 근데 이더리움은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 주봉 이평선의 데드캣으로 터치하는 구간 여기입니다. 가격은 알 수 없죠. 하지만 과거에도 봤듯이 21년 대불장에서도 봤듯이 그냥 수직으로 내리꽂는 건 없어요. 주봉의 이평선을 터치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온다. 이평선을 터치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온다. 그때 다 팔고 튀어라.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단타는 수시로 4848 하고요. 원래 갖고 있던 TQ 액면 분할이 돼가지고 15에서 17불 대가 평단이 됐고요. 속슬은 10불 대 홀딩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계좌 한 개씩 전액 익절 처리를 했고 계좌가 여러 개니까 나머지 계좌들을 요 중장기 물량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주도 있고 유프로도 중장기 계좌로 있는데 그거 좀 소액이라서 내비두고 있고요. 테슬라 여전히 홀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락에서 FNGU, 매튜, 엔비디아, 비트마인 매수를 했고 그 물량은 이제 이런 역대급 낮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장투가 아니라 스윙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이제 장교 멤버십이고요. 단타는 매수를 하자마자 팔 때도 있고 한 2, 3일 정도 보면서 짧게 하는 걸 단타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저랑 비슷한 매매를 하는 게 비슷한 종목으로 그리고 비슷한 평단으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에는 머리를 비우는 거야. 강 사장의 9회 말이 이제 개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으며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